안녕하세요. 일료입니다. 지금까지 무국에서 태극, 태극에서 양의, 양의에서 사상으로 발전해가는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사상이 음양으로 분화되면서 8개의 궤가 만들어집니다. 이것을 8궤라고 하며 8궤는 삼라만상의 모든 이치를 담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건괴의 법칙을 알면 우주의 이치를 알 수 있고 곤괴의 법칙을 알면 우주의 이치와 세상사를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건괴와 곤괴는 하늘과 땅을 상징하며 남자와 여자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 또한 음양의 대립과 조화입니다. 8궤는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며 각 효가 더해져 3획으로 이루어집니다. 아래에 위치한 획을 하요, 중간에 위치한 획을 중요, 그리고 맨 위에 있는 획을 상요라고 하며 이것을 소성궤라고 합니다. 그리고 소성궤를 중첩시켜 6획이 되면 주역 64궤의 대성궤가 됩니다. 그리고 궤를 그릴 때는 밑에 있는 하요를 먼저 그린 다음 중간에 있는 중요를 그리고 마지막으로 맨 위에 있는 상요를 그립니다. 오늘은 사상에서 8궤로 변화 발전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상에서 분화된 태음 위에 음요를 올려놓으면 곤괴가 되고 양요를 올려놓으면 간괴가 됩니다. 곤괴는 하요, 중요, 상요 모두가 음요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진법으로 계산하면 양의 값은 0입니다. 이진법에 의한 양의 값이 궁금하신 분은 음양에서 사상편에 설명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곤괴는 무형의 기가 유형의 형상으로 완성된 상태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무형의 기는 양이고 유형의 물체는 음입니다. 양기가 없다는 것은 완전하게 형태를 가진 물체라는 뜻이며 음이 극에 달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궤상을 보면 모두가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곤괴의 상의는 만물을 저장하고 기르는 단단한 땅입니다. 여기서 상의란 상에 대한 생각이나 뜻입니다. 주의할 것은 역학은 음양을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곤괴를 땅으로만 이식해서는 안 됩니다. 하늘과 땅을 이야기할 때는 곤괴는 땅으로 표현하지만 아버지를 이야기할 때는 곤괴는 어머니입니다. 이렇듯 궤상이란 쓰임새에 따라 그때그때 달라집니다. 그러므로 A는 B다 라고 틀에 매이면 안 됩니다. 곤괴와 더불어 모든 궤상은 여러 가지 상황과 뜻을 함축하고 있기 때문에 딱 잘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참 좋은데 뭐라고 할 말이 없네라는 광고 카피처럼 말입니다. 이것이 역학의 묘미입니다. 곤괴를 한번 보세요. 하요, 중효, 상효가 모두 음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때 모두 음효로 구성되어 있네 라는 생각에 멈추면 안 됩니다. 하요는 태극의 음입니다. 하요와 중효는 태음입니다. 여기서 발전하여 상효가 생성되어 곤괴가 만들어졌습니다. 다시 설명하면 곤괴를 기준으로 하요는 할머니, 중효는 어머니, 상효는 딸이 됩니다. 즉 곤괴의 뿌리가 하요에 있듯이 궤마다 족보가 있습니다. 이렇듯 세 개의 효로 구성된 8궤는 과거, 현재, 미래와 같이 시간의 연속성까지 내포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산도 보는 사람의 각도에 따라 달라 보입니다. 그래서 궤상을 공부할 때는 다양한 각도에서 공부해야 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곤괴를 땅이라고 했을 뿐 누구는 이것을 보고 땅에서 땀을 흘려야 하니까 직장, 직업으로 이야기할 수도 있고 또 누구는 어머니가 계신 곳이니까 가정으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역학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생각이 자유로워야 합니다. 다음으로 사상으로 분화된 태음 위에 양요를 올려놓으면 간괴가 됩니다. 간괴는 하요, 중요는 음요로 되어 있고 상요만이 양요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양의 값은 1입니다. 따라서 두 개의 음요 위에 있는 양요가 의미하는 것은
양의 작용은 시작됐지만 강한 음의 세력으로 인해 아직 새싹이 땅에 올라오지 못한 형상입니다. 그래서 간괴의 하요를 뿌리, 중요를 줄기, 상요를 꽃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뿌리와 줄기가 얼어서 아직 꽃을 피울 수 없는 상태로 표현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진하지 못한다는 상어와 함께 바람을 막고 흐르는 물줄기를 돌리는 우뚝 솟은 산이 간괴의 대표적인 상어입니다. 다음으로 감괴와 손괴는 음의에서 소양으로 분화되었습니다. 사상으로 분화된 소양 위에 음요를 얹혀 놓으면 감괴가 되고 양요를 얹혀 놓으면 손괴가 됩니다. 감괴는 하요와 상요가 음으로 되어 있고 중요만이 양요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양의 값은 2입니다. 가운데 있는 양요를 두 개의 음요가 감싸고 있습니다. 이제 양의 기운을 얻어 움직임이 시작되었습니다. 양요가 음요로 둘러싸인 감괴를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보이시나요? 저는 어머니의 자궁에서 잉태된 생명이 연상됩니다. 자궁의 양수에서 유영하며 밖으로 나올 때를 기다리는 아기처럼 감괴는 겉은 음지지만 내부적으로는 양지로 변할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겨울에 꽁꽁 얼어붙은 빙벽도 양의 기운을 얻으면 녹아 흐르는 것은 자연의 이치입니다. 그리고 잠 못 드는 밤은 아침이 오지 않을 것 같이 깁니다. 그러나 어김없이 찾아오는 것이 아침 햇살입니다. 제 아무리 긴 고난의 시간도 양의 기운을 얻으면 모든 것이 저절로 해결됩니다. 그러나 내가 원한다고 해서 양의 기운이 빨리 오는 것은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대자연의 시간표에 의해 때가 도래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저 만반에 준비하고 때를 기다릴 뿐입니다. 속담에 바쁘다고 바늘을 허리에 맬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각설하고 감괴는 얼음이 녹아 변화무쌍하게 흐르는 물의 형상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밤하늘에 떠있는 달로 표현합니다. 다음으로 손괴의 하요는 음요지만 중요와 상요가 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의 값은 3입니다. 음요 위에 두 개의 양요가 있습니다. 손괴를 보세요. 두 개의 양을 얻은 손괴는 가벼워서 막힘이 없습니다. 음요 위에서 누리는 자유로움으로 보이지 않나요? 자유로움으로 보였다면 여행, 이동, 이사까지 생각을 확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튼튼한 뿌리에 흔들리는 줄기와 꽃망울, 또 땅 위에 부는 바람을 연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손괴는 왕성한 활동력과 생명력을 의미하며 비록 형체는 없지만 작용력이 강한 바람이 손괴의 대표적인 상의입니다. 다음으로 진괴와 이괴는 양의에서 소음으로 분화했습니다. 사상으로 분화된 소음 위에 음요를 얹혀놓으면 진괴가 되고 양요를 얹혀놓으면 이괴가 됩니다. 진괴의 하요는 양이지만 중요와 상요가 음으로 되어 있으며 손괴와는 반대의 상입니다. 양의 값은 4입니다. 진괴를 보세요. 두 개의 음요가 양요를 누르고 있습니다. 이는 솟아오르는 성질의 양을 음이 누르고 있는 상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이 연상되나요? 두 개의 음요를 뚫고 나오려는 양요는 뻥하는 폭발입니다. 땅에서 폭발음이 울리면 지진이고 하늘에서 울리면 번개입니다. 그래서 진괴의 대표적인 상의는 번개입니다. 따라서 갑작스럼과 충격을 연상할 수 있고 나아가 봄날에 땅을 뚫고 올라온 새싹과 어머니의 산도를 힘들게 통과하고 세상에 나와서 나와 노라고 한바탕 울어젖히는 아기의 울음소리도 진괴의 상의에 해당합니다. 다음으로 이괴는 하요와 상요가 양요, 중간에 있는 중요가 음요로 되어 있으며 감괴와는 반대의 상입니다. 양의 값은 5입니다. 하나의 음요를 두 개의 양요가 감싸고 있습니다.
두 개의 양유는 활활 타오르는 불입니다. 활활 타오르는 불에 물을 뿌리면 폭발을 합니다. 그래서 중유의 음유는 화력을 유지하는 동시에 흩어지려고 하는 불의 속성을 갈무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꾀의 대표적인 상해는 하늘에 떠있는 태양입니다. 다음으로 택괴와 건괴는 양의에서 태양으로 분화되었습니다. 사상으로 분화된 태양 위에 음유를 얹혀놓으면 택괴가 되고 양유를 얹혀놓으면 건괴가 됩니다. 택괴는 하유와 중유가 양유이며 상유가 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간괴와는 반대의 상입니다. 양의 값은 6입니다. 두 개의 양유 위에 음유가 얹혀있는 택괴를 보면 하늘에 떠있는 구름이 연상됩니다. 나아가 이슬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택괴의 대표적인 상인은 연못입니다. 다음으로 건괴는 하유, 중유, 상유 모두가 양유로 이루어져 있으며 양의 값은 7입니다. 곤괴와는 반대의 상으로 순전히 양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건괴를 보면 양기가 충만합니다. 그래서 건괴의 대표적인 상의는 하늘입니다. 따라서 한나라의 임금이며 집안에서는 아버지가 됩니다. 또 건괴는 극양의 상태로 갈등을 연상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무국에서 태극, 태극에서 양의, 양의에서 사상, 사상에서 팔계로 분화한 과정을 도식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은 역의 기본이 되는 선천도 또는 선천팔계라고도 하며 또 복희씨가 작도했다고 해서 복희팔계라고도 합니다. 이러한 선천팔계는 음양에서 팔계로 분화되는 과정을 이진법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진법으로 계산한 양값을 팔계에 적용하면 양의 생성과 소멸을 완벽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천팔계는 인간이 살아가는 이 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태양의 역할을 표현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진법으로 설명되는 선천팔계는 양의가 음양으로 나누면서 하늘과 땅은 공간적 개념을 부여하고 양의가 사상으로 발전하면서 건곤 이감은 동서남북의 방위적 개념과 추나추동의 사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팔계로 발전하면서 번개와 바람은 무형의 자연현상과 산과 연못은 유형의 자연 형상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천팔계는 시간과 공간을 어우르는 삼라만상의 생성 원리입니다. 그리고 팔계로 분화되는 과정을 양의 단계에서 양의와 음유로 구분하여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양의에서 태양과 소음으로 분화되고 다시 건괴, 택괴, 이괴, 진괴로 발전했습니다. 여기서 양유가 하유자리에 있다는 것은 양을 바탕으로 분화 발전했던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건괴는 하늘, 택괴는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 이괴는 빛과 에너지를 방출하는 태양, 진괴는 하늘에서 울리는 뇌성입니다. 따라서 건태이지는 하늘에 펼쳐진 사상이며 천도입니다. 다음으로 음의에서 소양과 태음으로 분화되고 손괴, 감괴, 간괴, 곤괴로 발전하였습니다. 이것은 음을 바탕으로 분화 발전하였는데 곤괴는 땅, 손괴는 땅 위에 부는 바람, 감괴는 땅 위에 흐르는 물, 간괴는 산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손, 감, 간, 고는 땅에 드리워진 사상이며 지도인 것입니다. 천도와 지도에 있어서 하늘과 땅을 상징하는 건괴와 곤괴는 강류의 관계로 굳센공과 부드러움에 있고 해와 달을 상징하는 이괴와 관괴는 밝고 어두움을 상징합니다. 중요한 것은 천도 양은 좌선하고 지도 음은 우선을 합니다. 그리고 양값의 생장 소멸을 보면 미비우스의 띠와 같이 무한 궤도를 그리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선천팔계를 보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궤는 음양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음양이 다르다는 것은 선천도의 팔궤는 밀어내는 청력이 아닌
서로 끌어당기는 인력으로 음양의 합의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에 대하여 주역에서 이르길 천지정의 산택통기 뇌풍상박 수화불상사 팔계상착이라고 했습니다. 풀이하면 건괴와 공괴가 위아래로 있는 것은 천지정의라고 하는데 하늘과 땅은 이미 정해졌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간괴와 택괴의 산택통기는 산과 못은 기가 통한다는 뜻이며 진괴와 손괴는 뇌풍상박으로 번개와 바람이 부딪혀 기후가 변하고 감괴와 이괴는 수화불상사로 물과 불이 서로 다투지 않으며 팔계상착으로 팔계가 서로 섞인다는 뜻입니다. 이렇듯 천지간의 음양은 균형과 조화를 위한 대립입니다. 지금까지 음양에서 사상, 사상에서 팔계로 변화 발전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처음 들으시는 분은 어렵고 딱딱하다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냥 이런 것도 있구나 하는 생각으로 편하게 들어주세요. 얼마 지나지 않아 귀가 열리고 눈이 뜨일 겁니다. 다음에는 후천팔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